안녕하세요. TMTV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는 회원분들 중에 처음 국제결혼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부터 관심 있게 보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결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코로나가 결혼도 막았다며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도 국제결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방법이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이전에는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만나보고 해당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방법은 신랑님께서 해당 국가에 직접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신랑께서 해당 국가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국제결혼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신부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이성과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희는 화상 맞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상 맞선으로 여성분과 교제에 동의하시면 바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연애를 하시다가 코로나가 제어되어 베트남에 갈 수 있는 시기에 현지에서 직접 만나보고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교제 중이시던 여성분과 결혼 결정 이전에 관계를 끝내신다면 다시 화상 맞선으로 다른 분과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두 당사자들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화상 맞선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를 시작하시고 베트남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게 되는데요. 이때 회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여성분의 한국어 교육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현지 방문 후 모든 진행이 빨라지게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도 국제결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랑의 소득 요건.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랑이 갖춰야만 하는 소득 요건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제결혼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요구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국제결혼 후 신랑과 신부를 포함해 몇 명이 함께 사느냐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자신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제결혼 비용. 당연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질문이죠. 회사에 따라 비용이 다 다르지만 비교적 비슷한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유독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면 그 차이만큼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또한 신랑분께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이 행사 진행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 환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 법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환급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알아보신다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국제결혼을 위한 신부 초청 비자는 5년에 한 번만 가능. 가끔 국제결혼을 하셨다가 이혼하신 후에 다시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현재 저희 나라는 법으로 결혼 생활을 위한 초청 비자는 5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라도 처음 초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모두 이루어졌어도 신부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헤어진다면 당연히 초청 비자가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여성분과 다시 결혼하여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나이 차이는 몇 살 정도가 좋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나이로만 배우자를 함정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천을 조금 자제하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시고 충분한 연애 기간과 증빙이 가능하다면 국제결혼에 무리는 없습니다. 가끔 나이 차이가 존재하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와 같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같은 국적의 이성들 간에도 큰 나이 차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베트남은 점점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에도 나이 차이가 많은 남성 회원분들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고 회원님들마다 각자의 상황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야 하며 그 상황에서도 국제결혼이 가능한 줄을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은 문화부터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가와 문화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화상 맞선을 진행하다 보면 맞선 상대자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도 있고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여성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성 회원의 사진을 공개된 매체에 업로드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남성 회원님들께서 많은 도전을 하셔야만 국제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 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